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사에서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단기납이 되겠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5년짜리, 7년짜리 파는데요. 과연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자한테 혜택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자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적 손실만 발생되죠. 거기다 또 과세까지 당하게 된다면 정말로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되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한 것은 모조리 해지하셔야 됩니다. 단기납 정신보험은요, 가입자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보험에서 엄청난 사업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판매인의 판매 수수료와 엄청난 시책비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종신보험을 5년 납한다면 환급률이 좋아서 저축효과가 있다고 일부 그렇게 말하면서 저축보험인 양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죠. 정말로 그 많이 주려면 곳간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눈속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사는 원래 투자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높은 이자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높은 이자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5년 납을 판다. 그러면은요, 보통은 20년 납을 팔죠. 그렇게 해야지 보험료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물론 20년 납을 해도 엄청난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신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기보험 가입하면 거의 15배에서 20배 더 싸거든요. 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 20년 납도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5년 납을 가입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5년 납을요, 아주 교묘하게 사업방법서에서, 보험료 산출방법서에서 어떻습니까? 그 5년 동안의 수익이 없게 만들었다가 10년 차에 120%까지 수익이 나게끔 만드는 편법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20% 정도 내외되는 상품, 과거에는 또 이거 130%도 넘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좀 떨어져서 115에서 120% 내외가 되는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에 115, 120% 나온다는 것은요, 수익이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종신보험을 통해서 저축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해외 토픽감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겠죠. 종신보험으로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그러니 보장도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저축도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저축과 그 투자가 된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급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자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보장을 하는 상품에 5년 납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무려 162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5년 동안에 거의 1억 원 냅니다. 자, 종신보험 보험료가 정기보험보다 최대 20배까지 더 비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엄청나게 더 비싼 것이죠. 20년 납보다 그 5년 납이요, 거의 4배 정도 더 비싸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기보험 대비해서 그럼 80배, 40배에서 80배 정도 더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보니까요. 사망보험금과 낸 돈이 비슷하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1억 원 보장받는데 40배에서 80배 적게 내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근데 왜 굳이 5년 납을 해서 1억 원 보장을 받나요? 말도 안 됩니다. 먼저 보장 효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726만 원 납부 후 사망보험금 1억 원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보장해 주는데 뭐 100만 원, 500만 원만 냈다, 이래야 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뭐 납입보험료가 보장 사망보험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뒤에 일어났다, 그러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낸 돈이 딴 데 투자한다면 1억 원만 되겠습니까? 2억 원도 되겠죠. 그런데 겨우 죽으면 1억 원 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조리, 비효율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5년 납 이후에 납입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급 장애라든가 뭐 기타 등등 조건에 따라서 납입 면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요, 5년 납을 하면 손해가 발생됩니다. 납입을 다 했기 때문에 납입 면제 혜택이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90세 시점에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납입 면제 혜택이 또 없고 5년 납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90세 시점에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 2억 원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4% 감안했을 때 현재 가치는요 1억 원이 아니라 2억 5천이 아니라 2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그다음에 5년 납함으로써 그 장애를 입어서 납입 면제 받았을 때 납입 혜택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보험 단기납은요. 단기납으로서 손해보고 그다음에 보험금 가치의 현재 가치가 똥값이라서 손해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상품으로는 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장 상품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가입해서 사망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대실패가 되겠습니다. 환급률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해약 시 120% 내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1억 1671만 원 정도, 이자는 1945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것일까요? 많다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신보험이 언제 이자 줬습니까? 근데 이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착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급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판매인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간 1945만 원의 이자를 받으니까 매년 194만 5천 원의 이자를 받는 셈이니 좋은 투자다. 그러니까 가입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수치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10년을 다 채워야 나오는 이자이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만약에 10년 동안 그 단기납 정신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매년 6%에 투자했다면요. 매월 162만 1,000원 단기납 정신보험 보험료로요. 10년 후에는 1억 5,13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만 5,409만 원이거든요. 그들의 논리라면요. 매년 540만 9천 원의 수익을 취하는 셈이니 당연히 단기납 정신보험 가입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거의 4배 이상 더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0년 후 환급금의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4% 적용 시 1억 1,671만 원은요. 현재 가치가 7,88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입한 원금이 9,726만 원 대비해서 거의 2천만 원 재산적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단기납 정신보험 10년 유지에도 과세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차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직 확정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기재부나 국세청에선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세당한다면은요. 15.4%까지 또 과세를 당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물가상승률 적용 시 10년 후 환급금은요 7,682만 원밖에 안 되고 따라서 원금 대비해서 2,044만 원 손실이 발생됩니다.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겠죠.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저축 효과 보려고 들어갔다가 재산 손실이 발생된 건데 거기에다가 또 한계세율 49.5% 맞는 사람이 있다면요. 고액 자산가 여기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그 1,621만 원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9억 7,260만 원 납부했는데 10년 후 이자가 1억 9,452만 원 나옵니다. 비과세인 줄 알았더니 비과세가 아닐 경우도 있고요. 비록 비과세라 할지라도 아주 극히 드문 확률이지만 물가상승률 적용 시 10억 7,083만 원은요. 현재 가치가 7억 2,34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납입원금 9억 7,280만 원 대비해서 무려 2억 5천만 원가량 손실이 발생됩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 및 건보료 부담, 상속세 가족은 최악의 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산가라면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인 줄 알았더니 과세당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자산가에 무소득 배우자인 사모님이 가입했다. 그러면요 피부양 자격 박탈당합니다.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으니까 절대로 단기납 정신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단기납 정신보험 5년 납 7년 납 가입한다. 이것은요 자산관리에 최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중서민들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10년 동안 빼앗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종신보험 5년 납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절대로 제가 그 사람을 말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분명히 좋은 정확한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에 동의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분석을 통해서 보험 및 금융 부조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의 전문가니까요. 확실하게 평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산 관리, 노후 준비에 성공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 리모델링을 핑계를 대갖고 이런 상품들을 모조리 해지하고 또다시 비싼 사업비가 나오는 수수료가 나오는 상품을 들이민다. 이것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엇인가 판매하는 사람의 평가 분석을 받는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무엇인가 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자기 편의 조언을 들어서 종합자산관리사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서 현명한 결정으로서 자산관리와 노후 준비에 반드시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